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고품격 진실 탐사 정치 특화 방송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오늘은 안동이 낳은 4대 천왕 팟캐스트계의 이건희 이동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보는 눈이.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동이 낳은 4대 천왕 시사평론계 슈퍼스타 넥타이를 하고 오셨네요. 예, 이동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말을 서로 맞추지 않았는데 넥타이를 하고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넥타이를 한 것처럼. 예. 국민의 방송 KBS이기 때문에 예. 신뢰도를 좀 줘야 돼서.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뭐 별 이상적인 부분은 없었는데요. 예. 네. 어떤 구절. 저는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대통령이 좀 갈등을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질문이 나왔어요. 한 두세 번 나온 것 네. 같아요. 윤 총장 관련해서. 근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일 뿐이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정치를 안 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예. 만일 지금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에서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상. 예. 뭐 그거를 미리 차단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워딩이 문재인 예.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야당으로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배신 프레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뭐 예전에 반기문 총장도 그런 꼬리표가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추천까지 해서 예.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뭐 야당 후보가 된다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 기자회견에 뭐 역시 언택트 이러니까는 온라인을 또 포함해서 이제 같이 했었잖아요. 예.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내일이나 모레 또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과 발표나겠지만 예. 이 신년 기자회견 때문에 약간 오를 겁니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도 한 얘기 보면 뭐 아까 방금 윤석열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원칙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뭐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들 불통이네, 왜 대통령 가만히 있네, 계속해서 언론에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기적으로도 이렇게 기자들과 만난다거나 혹은 국민과의 대담을 한다거나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방송에 나가서 박근혜 정부를 가장 비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김대중 노무현은 취임하면서 100번 이상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 했는데 당시 박근혜는 3번, 4번밖에 안 했어요. 예. 취임 3년차, 4년차가 가는데도. 근데 이거는 불통의 대명사다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거의 비슷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쇼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하고 그걸 듣는 모습을 국민들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지. 또 청와대 대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런 네. 거 말고 정기적으로라도 필요하다 이런 거는. 오늘 같은 건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그 좋지. 불통과 관련해서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가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기자회견을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오늘의 이제까지의 스탠스였고 몇 번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회견하는 것만 소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장에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워딩과 기자들과의 소통만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워딩에 그 상당히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어떤 정치적인 포석도 있다.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녹아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정부 예. 대통령을 3명 배출했습니다만 기자들하고 사이 좋았던 정부가 있습니까? 예. 하나도 없지.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예. 정부도 출범하면서 그 생각을 했을 테고 음. 이 기자라고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 몇 개 불러가지고 대담하면 그게 기사로 나간다. 그럼 예. 그건 기자와의 소통이겠죠. 예. 오늘 같은 날은 기자가 질문하고 모든 국민이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답하고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추미애 논란이 있었을 몇 개월 동안 대통령의 직접 워딩으로 들은 적이 뭐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논란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이런 건 정도가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이야기를 직접 국민이 들으면 아,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자가 듣고 기사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했을 때 오늘 같으면 방송국 여러 군데서 틀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주 하면 돌아가면서 뭐 KBS, MBC 한 번씩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취임 마지막 회로 이제 가는 순간이니까 이럴수록 더 많이 만나야 된다. 과거에 뭐 MB처럼 KBS 전파 빌려가지고 라디오로 일방으로 쏘고 이런 거 말고 지금과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자들 몇 명 불러서 대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반 국민들하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과 예, 각 직능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일반 사전에 질문 국민들이라는 받지 게 말고 참 그 골라내기가 일반 국민들이라고 대표성을 갖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린 것은 일반 국민이든 아니면 뭐 준비된 국민이든 준비 안 된 국민이든 불러서 뭔가 질문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 예, TV에 뭐 시청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부동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동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다 공급 이야기를 많이 했고 왜 그동안에 그렇게 공급을 안 했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비판이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랑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부동산 문제는 이 정부의 지금 아킬레스건이니까 뭐 당연히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취임 초 때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시장에서 깜짝 놀랄 강력한 정책을 내야 된다. 그런데 간봤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 낸 게 아니에요. 네. 조금 냈다가 그래도 시장이 안 움직이면 그거 보고 이제 조금 더 강한 정책.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년 끌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은 말을 안 듣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공급 얘기하셨고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한 사람도 다 공급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말했던 처음에 공급은 뭐냐면 새로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새로 짓는 거는 아파트가 뭐 1년 안에 뚝딱 하고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4년, 5년, 최소한 10년은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택 보고율 100%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집이 없어 난리니까. 그건 뭐냐? 결국은 한 사람이 2채, 3채, 4채, 5채 갖고 있다. 그거를 내놓게 하면 그것도 공급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세금 정책을 썼는데 그게 처음부터 부유세나 이런 거 세게 못 냈기 때문에 안 내놓고 버티는 거예요. 시장이 정부 정책 이기는 거지. 계속 오히려 또 버티면 올라간다 이 생각하니까. 임대주택 사업자 활성화 대책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물타기가 많이 됐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실패했던 정책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또 중요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저는 문제가 됐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부 다 공급 정책 얘기하잖아요. 뭐 안철수 후보 70만 호 얘기하더라고요. 70만 호 서울에서 그 한 가구당 3명 산다고 평균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가 또 올라 900만 명인데 예. 200만 명을 더 어떻게 여기기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생각도 없이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안 좋으니까 예. 이걸로 정부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거니 하고 나서 지금 계산도 안 해보고 막 던지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1년짜리 서울시장이에요. 1년 안에 어떻게 70만 원을 공급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디다 그 땅을 구하고. 그게 지금 너무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을 마구잡이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박 시장이 유고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고 예상 못했던 거 아니에요? 다 서울시장 하려면 2년 3년 후에. 근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후보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지만 해도 오세훈 안철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으로 바로 직행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정책을 갑자기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서울 시민들한테 바로 귀에 꽂힐 만한 거. 이게 실현성이 있느니 예측 가능성이 있느니 이건 따지지 않고 그런 지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서울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정말 어떤 준비된 후보가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인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재보궐선거로 바로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동영 작가 오셔가지고 오더독에서 서울시장은 무조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야기는 예. DJ 서울 불패 예. 김대중 시절부터 서울은 민주당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 뭐 여론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선거는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다.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3개월이면요. 예. 다른 나라 30년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변수가 많다.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예. 부동산. 근데 그 안에 부동산 가격이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안 내려가는데 치고 올라가다 더 이상 안 가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위에서 그냥 꼬물짝 하는 거. 게다가 1월 달에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세요. 최고가 경신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전 달보다 떨어지게 거래한 것도 태반입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봐야 돼. 특히 6월 달에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 전에 팔고 싶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12월에 한 번 맞았는데 이번 또 맞으면 휘청한단 말이에요.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그렇죠. 그래 그 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아마 좋아질 것이다 올해가. 두 번째는 코로나예요 결국은. 코로나.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이하로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 압승한 이유도 K 방역을 극찬한 외신의 힘을 얻어서 국민들이 인정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3단계 유행 와서 1000명 따라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내려간 추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400명, 300명. 어제는 300명대였잖아요. 뭐 주말이 껴서 그렇다 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4월 달쯤 되면 날씨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날씨가 좋아지면 코로나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에서 계속 죽기를 바라는 K 거네? 방역을 폄하하면서 다른 나라를 비교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그 다른 나라가 유럽이나 뭐 미주나 미국이나 그쪽이 아니야. 여기랑 비교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랑 비교하냐? 대만, 예. 뉴질랜드 여기 비교하거든요. 거긴 남반구. 다 따뜻한 나라잖아. 겨울이 없잖아. 이 비교를 해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예. 어? 그건 좀 심했어요. 우리도 여름에 40명, 50명에서 하루에 여름이면 당연히 따뜻하면 그렇게 되지. 바이러스가 그럼 겨울을 좋아하지 여름을 좋아합니까? 그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아니, 거기다 이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섬이야. 작고 섬이야, 뉴질랜드도 섬. 섬이고 예. 대만도 섬이에요. 예. 그거 똑같이 비교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씨 좋아지죠. 예. 2월 달부터 백신 지급되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 한 달 전이. 예. 그러면 선거 전에는 분명히 좋아져요. 그럼 민주당의 유리한 구도가 또 하나 생기죠. 그리고 이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오늘도 그 기자회견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예.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4차 재난지원금.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별이나 보편이나 뭐 어느 게 선이 아니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한다. 코로나가 좋아져서 이렇게 하면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예. 선거 전에 줘야지 그러면 정부적 판단해서 이기려면.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그때 아주 심하다. 그러면 못하겠지만 그러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4차 전 국민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 시기에 돈을 쓸 수가 있겠느냐. 아니, 그다음에 기자님 지금은 안 나가세요? 아니면 지금 나가지, 나는 나가지. 아니 우리 저 밖에 제작진 지금 장 안 봐요? 네. 시장에서? 아니 근데 다 하잖아. 근데 돈 네. 주면은 막 나가갖고 사람들 막 만나고 술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예. 지금도 다 언택트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어?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예. 아니 이거는 네. 그냥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국민의힘은 4차 전국민 재난지원을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서라도. 아 그래요? 아니면 좋다 줘라. 다만 선거 끝나고 줘라. 이렇게 돼야 돼요. 만일 선거 전에 준다고 하면 이거는 선거용이다.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선거용으로 백신도 못 맞나? 공격을 아니 선거용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가령 2월 한 말쯤에나 백신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미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금
그 백신 숫자가 가령 그 한 3천만 개 정도 저 준비가 돼 있는데 맞은 사람들은 지금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도 백신이 지금 준비된 스탁보다도 재고량보다도 접종 숫자 횟수가 훨씬 더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죠. 행정력이 굉장히 그렇지. 약해. 그러니까 지방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방 행정력이. 이 속도면 40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달라요. 6월 우린 말에 다르지. 예. 한국은 보건소가 있거든.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쫙 맞추면 또 속도가 굉장히 또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자면 4월이나 5월로 늦춰서 공평하게 덜 맞아야 거나 그렇지. 안 맞아야 돼. 그런 이게- 주장은 예. 당연한 건데 내가 이제 국민의힘에 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민주당만 드릴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 팁 그러면 이런 주장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 다 하지. 왜 1차만 줬냐? 2차, 3차는 선별로 하고. 그거 당신들 1차 때 총선 전에 선거 일을 하러 준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번에 국민의힘 그렇게 쳐야지. 그러니까 예. 이번에 그런데 또 선거 전에 준다. 그러면 이건 선거용이 확실한 거다. 어.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거고 예. 민주당은 야당이 그러든지 말든지 정책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잖아요. 정부에 있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조중동이 그러려고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그 집권 왜 거예요?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걸 밀어붙여야지 그런 거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되는 선거입니다. 음. 서울시장 부산선은 만일 민주당이 두 개 다 놓쳤다. 예. 그럼 대통령 선거도 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럼 민주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둘 중에 하나는 이겨야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지면 대통령 선거가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신문에 나왔던데. 아 이럴 수는 있죠. 예. 서울시장 선거가 오늘이고 예.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이야. 예. 그러면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국민들이 어쨌든 희한하게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거든. 예. 그런데 1년 뒤에 있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당부터 한번 짚어보죠. 후보군들을. 갑자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가 나왔어요. 그 조선일보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독. 바램이다. 아, 바람이다. 아, 바람이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김동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예. 그래서 김동연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박영선이나 우상호보다는 김동연이 되는 게 보수 언론에서 좋으니까 그냥 펌프질을 하는 거지. 김동연이 되려면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박영선 우상호하고 붙어가지고 김동연이 어떻게 이깁니까 예선을. 추대면 몰라. 민주당이 김동연을 추대하면 그 시나리오가 맞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대가 가능하겠어요? 경선해야 돼요. 죽었다 깨라도 김동연은 못 이깁니다. 박영선 우상호를 경선에서는. 근데 박영선 장관 안 나올 것 같아. 나옵니다. 아니, 지난번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높았다. 예.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예. 안철수라는 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안철수가 나온다고 함으로써 아마 그날부터 박영선 장관 전화가 불이 났을 겁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쑥 돌아가는 분위기는 나온다. 저는 그 아내의 맛인가? 그 TV조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예. 뭐 그 뭘 잘리고 앵커 자리 잘리고 그 덕분에 어떻게 된 건지 LA 특파원으로 가게 됐다. 국제부로 발령을 나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게 그것도 역시 상당히 정치적인 포석이 깔린 그런 발언인 아니 것 같아요. 출마 안 하면 거기를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것도 어떤 중도표를 얻기 위한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역시 정치인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바둑을 네. 두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TV조선에서 또 중립성 따져가지고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박영선보다는. 그랬을까요? 훨씬 좋은 효과를 얻었어요. 왜? 이미지 상당수 개선이 됐습니다. 이미지가 어땠는데? 광성 이미지 원내대표 하면서 예. 이 전문 용어 써도 됩니까? 공사장에 빠루 들고. 예, 바로 들고. 예. 그 누가 좋아합니까? 에? 불통의 상징이고 싸움의 상징인데 예. 그거를 이번에 TV 출연하고 음. 뭐 집안일 하는 거 또 안경 쓴 모습 맨 얼굴 음. 또
그 장애가 있는 딸과의 대화, 뭐 가정의 화목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경원한테는 굉장히 도움된 거예요. 그거. 박영선에게는. 박영선은 오히려 들러리 쓴 꼴이 됐지. 화제가 된 것도 나경원이 화제가 됐지 박영선 화제가 안 됐죠. 게다가 예. 박영선 장관은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경선 민주당 경선을 50대 50이잖아요. 일반 국민 50, 저 당원 대우는 50인데 민주당 당원들은 여기서 매달 얼마씩 내는 이 당원들은 TV 조선일보라면은 학을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거기 나간 거 자체가 아주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아. 우상호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는 안 나갑니다. 딱 SNS 올린 거 아니에요. 저는 섭외 가도 안 갑니다. 딱 이렇게. 말 되네. 이게 다 머리 쓰는 거지. 맞네. 그러니까 중도층 공략. 그러니까 본선에 나갔을 때는 좋죠. 박 장관 입장에서는. 근데 박 장관은 예선이 본선보다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선이 본선보다 더 어려워요? 아직도? 그 아니 박 장관 꼭 나와달라고 막 전화도 했었을 거라며. 다 했죠. 아니 했는데? 그 너무 안 떠오르니까 저쪽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옴으로 해서 떴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전화하고 떨어뜨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떠오르니까 예. 일단은 뭐 경선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분위기 올리려고 빨리 나오라. 그래야 뭐 누가 이기든 간에 분위기가 떠오르니까. 근데 어쨌든 박 장관 입장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나오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3파 우상호, 박주민, 박영선 3파전 하면 박영선 장관이 1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박주민 의원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 예. 그래서 두 사람만이 만일 붙으면은 국민 50% 선거인단에 예. 거기서는 박 장관이 지지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당원 대의원에서는 우상호한테 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도 우상호가 당에 더 헌신했다. 이런 느낌? 그것 플러스 예. 박 장관이 예전 민주통합당 시절 또 박박남매 막 그러면서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야. 박영선, 박지원. 예. 예. 그리고 막 당 나간다 그러고 박지원은 나가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로 그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일단 예선 통하려면 옛날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당원들은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누나 보고 있지? 그러니까 박박남매의 그 박이 아니다. 그렇지. 더 이상. 그러면서 핑계 대면 안 돼. 아. 예전에 내가 그게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런데 지금 봐라. 나는 국회의원도 포기하고 청와대 요청 와서 내가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쳤다. 그리고 나는 장관직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가도 되는데 또 당에서 힘들다고 서울시 나와달라고 해도 나는 또 날 불사른다. 그러니까 과거 핑계 대지 말고 딱 깔끔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 포지티브한 거를. 그럼 우상호 그러면은 이긴다. 우상호 이긴다. 뭐 해봐야 알지. 아니 근데 우상호는 혼자 나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지지율은 별로 안 오르고 약간 좀 불쌍하지 않아요? 우상호 의원도 예.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제 막상 레이스에 들어가면 또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권에서는 박영선이든 우상호든 지금 박주민은 전혀 뭐 움직임이 없고 김동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그 예전에 제3의 인물은 절대 없다. 여권은.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는 2명도 모자라 사실 1명 더 나와야 돼요. 예. 이 분위기를 띄우려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안 보이니까 그렇다면 뭐 2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3명 나왔을 때는 박주민 이렇게 3명 하면 어쨌든 결선 투표로 한 사람이 원사이드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예. 그럼 결선 투표를 가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번에 둘만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제가 아까 그 박영선 장관이 뭐 당원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그거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예. 토론 있잖아 TV 토론. 예. TV 토론에서 그런 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 경선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뷰를 잡을 때도 지상파라든가 뭐 TV를 이런 데 잡지 마. 그 박영선 도움 한 개도 안 돼요. 지금 할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유리한 유튜브들 있잖아요. 예. 뭐 김어준 씨나 김용민 씨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 예. 거기를 자주 가서 예. 그걸 풀어준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방송인 안 해도 예? 방송인 안 해도
선거 캠프 전략가로 그냥 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상당하신데. 뭐 지금 어쨌든 박영선 장관을 밀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 있고 하니까 예. 그 보면 바로 전달해요. 그래서 음. 그 TV 나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KBS 라디오 나오지 마. 그 소용 없다니까 그거. KBS 라디오로 나오지 마라. 난리 났다 밖에서. 여권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야권은 너무 많아서 근데 크게 뭐 대표 주자들만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뭐 오신환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일단은 그 중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역시 오세훈, 나경원 정도일 것 같고 다크호스는 뭐 조은희 정도일 것 같은데 안철수 빼고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만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참 답답할 거예요. 왜요? 내가 참 이런 사람들 데리고 정치를 해야 되나 싶을 거라고. 아니 그럼 본인이 서울시장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시고 그러면 되지. 그러게. 그거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어쨌든 안철수가 떴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한테 러브콜을 보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어차피 나중엔 협상을 해야 돼. 그러면 협상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면 지금은 깎아내려야 됩니다. 김종인처럼. 당신하고 난 합당할 생각이 없어. 우리는 3자 대결에도 이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자 대결에 못 이깁니까? 죽었다기라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3자 이긴다고. 그거는 안철수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협상할 때 유리하지. 근데 지금 봐요. 말 된다 말. 지금 돼, 정진석이든 진짜. 누구든 막 입당하라고 그래. 그 오세훈도 입당하면 내가 출마 안 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그러니까 김종인이 봤을 때 답답하지. 그건 계속 안철수의 어깨를 높여주는 거거든. 정치적 하수구나. 그럼요. 100석을 넘게 갖고 있는데 딸랑 3석한테 지금 자꾸 어서 오십시오 하고 굽신굽신 거리는 거 아니에요. 오면 내가 다 해줄게. 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이 보고 답답한 거예요. 이동열 작가는 포카 잘 칠 것 같아. 나랑 포카 치면 내가 맨날 이럴 것 같아요. 난 너무 순진해. 확실히 그 김종인 그게 맞아요. 그 스탠스가 맞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안철수를 좀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김종인 입장은. 그러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그럼요. 점하고. 근데 지금 안철수 스탠스는 뭐냐? 나로의 단일화예요. 나로의 단일화. 그렇죠. 말만 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어쩌지만 예. 그냥 나로 단일화 해줘 이거거든. 예. 거기다가 입당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합당도 없다는 거잖아. 그냥 드랍하고 나로 해줘 이거거든. 예. 그건 뭐 100석이든 야당이 그거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 다 그냥 당을 전체를 들어서 안철수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절대 못 받아들여요? 만일 합당을 한다 칩시다.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안철수가 양보를 한 거죠. 합당을 그렇죠. 한다는 건. 합당한 입당을 하죠. 예. 근데 이것도 안철수한테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음. 지금 말한 오세훈, 뭐 조은희, 나경원 다 집니다. 자 보세요. 안철수는 외부에서 한 명이 또 이렇게 왔잖아. 여기는 국민의힘 주자만 5명, 6명이야. 그럼 6대1의 대결이지. 이걸 경선에서 어떻게 6명이 이깁니까? 거기다 100% 여론조사. 못 이기지 그러면. 100% 여론조사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그렇죠.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건 합당하면 무조건 안철수한테 유리한데 안철수가 지금 왜 합당하지 않겠다고 하냐? 그것도 자신의 주가 띄운 겁니다. 그래 저는 예. 아직 안철수는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장 1년하고 대통령에?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자, 그건 그럼 어떻게 불가능하고. 하느냐? 예. 정말 이제 안철수 없으면 안 될 지경이 됐어. 음. 막 이렇게 국민의힘은 안철수 아니면 다 지는 거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다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정말 합당 멋있게 딱 해서 나는 이번에 안철수는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국민의힘 다른 주자에게. 또 한 번 양보를. 그리고 대권은 가는 거지 뭐. 나 국민의힘 당이 됐는데 나는. 그런 것도 시나리오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시나리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홍준표 천재인데? 전 대표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예. 안철수는 이번에도 철수하면 정치에서 영원히 철수할 거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게 뭔 말이냐? 음. 홍준표 자기도 대권 꿈이 있거든. 그런데 안철수가 이번에 또 포기하잖아. 그럼 자기랑 또 경쟁해야 돼.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그래서 미리 너는 이번에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무조건 서울시장 나가야 돼. 미리 연막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난 내가 이번에 봐도 천재 같아. 천재야. 야, 우리처럼 얕은 수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정치 인생 건분들이 나경원, 오세훈 다 사실은
이번에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본선에서 지거나 이러면 이분들도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싸움입니다. 이번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던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예. 그 민주당 가능성 몇 개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단일화 논의 혹은 합당 논의가 절대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이전 투구 양상으로 바뀔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과 그렇죠. 안철수. 특히 나중에 협상을 하면 이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할 때 정말 안철수 캠프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었거든. 그리고 그거를 빡빡 우겼단 말이야. 예. 그때 민주당 관계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음. 대화가 안 된다 그랬거든. 기억날지 모르겠 어떻게 했냐면 안철수 캠프의 요구가 안철수 팬클럽 그리고 민주당 당원 요렇게 합쳐서 여론조사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자기로 해달라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네. 민주당 당원 중에는 예. 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철수 팬클럽도 안철수 있을 수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그때 있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문재인 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 그거 50 자기 팬 50 이렇게 하지. 이게 무슨? 근데 그걸 끝까지 우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의 요구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또 집안 싸움으로 비춰져요. 유권자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는 민주당은 후보가 누가 하나 딱 올라왔어. 결정돼서. 여기는 계속 싸워 이걸로. 그랬을 때는 예. 아무리 구도가 좋아도 중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이 싸우는 예. 걸 보고. 예. 그 갈등을 보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 여권에는 유리하겠습니다. 그쪽이 만약에 그럼요. 이제 예. 국민의힘 쪽과 안철수가 이전 투구의 양상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반일 거예요. 두려움 반, 안도 반.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거는 정말 스무스하게 뭔가 협상이든 입당이든 잘 돼서 예. 국민의힘의 간판을 단 안철수가 나오는 게 혹은 국민의힘의 지지를 얻은 안철수가 나오는 게 민주당에서는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겠죠. 싸움 이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50% 두려움이 있고 반 기대는 뭐냐면 안 될 거거든 협상이. 예.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부산시장은 뭐 거의 언론에서도 거론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30년이라고. 30년 남았어요. 석 달이 30년이다. 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예. 상대 파트너가 예. 예를 들면 뭐 박형준이냐 예. 여기는 뭐 김영춘이 아마 되겠죠. 그렇죠. 김영춘 대 박형준이냐 김영춘 대 이현주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그렇죠. 본선 예. 경쟁력이 누가 더 있냐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본선 경쟁력은 박형준이 더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여론조사 상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경선은 박형준은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이현주는 그래도 있어. 그럼 박형준은 그래도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오랫동안 밖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가? 현역 필드로 그래도 이현주는 최근까지 뛰었잖아. 달라요, 이게. 그렇습니까? 훨씬 다릅니다. 그 조직을 만들고 전파시키고 완전 다르거든. 나는 근데 이 정치라는 게 그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구당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뭐 자주 모임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탁탁탁 자기 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유권자들이에요? 아이 그럼요. 예를 들어서 예. 자 박형준 조직에는 그냥 뭐 주위 교수들 시민단체 출신이 들어가 있어. 예. 이현주 조직에 이동현 같은 사람이 탁 들어가 있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현장 정치에 뭐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고 누구를 똑같은 사람이라도 누구를 만나는데 10분을 더 할애하느냐 덜 할애하느냐 이 디테일이거든 정치는. 안민석 의원이 조경태 의원 나오면 아마 가장 유리할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선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예.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음.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예. 박용진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제일 무섭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연막이구나.
그런 거죠. 그런 거다. 예. 그런 걸로 넘어가야 된다. 우리 저 윤석열 총장 이야기 다시 안 할 수 없으니까 아까 그 3자 구도에서는 뭐 그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만약 3자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음. 정치평론 간두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요. 요즘 김종인 위원장이 음. 갑자기 별 얘기했잖아. 별. 윤석열을 향해서. 별의 순간. 어. 예.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을 인정을 안 해줬거든. 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별의 순간 얘기했어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안철수가 쑥 떠버렸거든. 아 윤석열로 견제를 한다. 그러면 이걸 내려야 돼. 아 참 할배 대단해. 그런 거 보면. 그 아까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아니고 저기까지 대권까지 노릴 수 있다 그런 아니, 걸 그러니까 이미 봤군요. 그러면 당신 말고도 김종인 대표는 여기 있으니까 예. 너무 설치지 마라. 근데 경고 한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한테도 예. 한번 이렇게 나의 지금 속내를 딱 보이는 거지. 근데 아무도 그 속내를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럼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것도 그런 어떤 저 위에 있는 정치 고단자들이 서로 간에 소문답을 주고받으면서 흑이야 백이야 이렇게 하는 거네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예. 그런 정치 공학적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봐온 문재인은. 아니 근데 그 워딩은 심상치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예. 그냥 그거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으로 얘기한 거고. 그냥 원칙인데 원칙이고. 그렇게 내가 나한테 그렇지. 들렸나? 근데 내가 사실 사탄인가 그러면? 우리 같은 정치 공학쟁이들은 예. 솔직히 좀 답답하죠. 아. 대통령의 지금까지 뭐 스탠스나 워딩은 참 답답합니다. 예. 답답한데 대통령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혹은 이해찬 대표나 음. 뭐 이런 분들은 다르죠 결이. 이해찬 음. 대표는 또 굉장히 또 스마트하고 정치공학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좀 달라요. 그렇구나.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캠프에서 정치공학이나 이런 거 하면서 선거 캠프 본부장 이런 걸 안 해봤었나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예를 들면 예. 문재인 당시 대표가 예.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고 안철수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전략가면 절대 그런 거 추천 안 합니다. 음. 그런데 하잖아. 아니, 누가 봐도 가면 문 안 열어줄 거거든. 예. 근데도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성실함 보이고 진지함을 보이면 뭐 움직여 주겠지 뭐 이런 겁니다. 아니 봐요. 자기가 어렵게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 숱한 흔들림을 견디고 예. 총선 앞에 뒀는데 전권을 김종인한테 다 넘겨줬어요. 음. 대한민국 정치 중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자 아마 밑에서 엄청 말렸을 거라고 관계자들이. 그런데도 하잖아요. 예. 아니, 좀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과거 자기는 정치를 잘할 수도 없고 잘 못한다고 했잖아. 해본 적도 없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운명에 끌려와서 지금 정치하고 계시는 거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습니다. 예. 기존의 정치 여의도 문법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기존의 정치 문법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답답하죠. 네. 예.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지지율 집권 4년 차 치고는 역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렇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 1년 차부터 했을 때는 안 당연히 좋고. 뭐 나쁜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은? 뭐 역대로 봤을 때는 뭐 최고이긴 합니다만 또 이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 아주 높았고 사실은 우리 그 유권자 형태가 한 6대4 정도로 보수가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탄핵 이후에 이제 뒤집어졌거든. 음. 진보가 이제 더 많은 그런 계층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그 높은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정권이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거를 무슨 언론사가 문제, 언론 탓하고 야당이 협조 안 해줘서 뭐 이런 탓은 이제는 하면 안 돼.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김대중 노무현은 그럴 수 있었어. 소수 여당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권은 다수당도 이런 다수당이 없잖아요. 역사상 최고의 다수당이고 그렇죠. 행정 권력 갖고 있고 입법 예. 권력 갖고 있고 지방 권력까지 모조리 다 갖고 있어요. 모조리 다 갖고 있는데도 야당이 발목 잡아서 뭐 언론이 안 도와줘서 뭐 언론이 언제는 도와줬어요? 네, 그건 생각해보니까 핑계입니다. 그러네. 네. 언론이 안 도와줬었으면은 아니 언론이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우지간 지난 4월에 총선은 이겼으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꼭 예. 영향받지 않는다.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예. 왜 국민들이 그 높은 지지율에서 빠졌는지 외면했는지 그거는 찾아봐야지. 정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다 부동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부동산만은 아니고 최근에 악재가 많았어요. 아, 그래. 그 여름에 장마부터 시작해서 또 뭐 윤석열 건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건을 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건 어차피 인사 실패예요. 이건 뭐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사 실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코드 인사 어떻게 저떻게 하는데 예. 코드 인사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다 코드 인사 해요. 나랑 대통령이랑 국정 철학, 비전, 미래 맞아야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안 맞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코드를 220볼트 220 뽑아야지 그러면 220인데 100 꼽으면 어떡해? 코드 그럼. 맞는 걸 꼽아야지.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예. 어쨌든 코드든 뭐든 그걸 못 했잖아요. 잘못 봤다. 그래서 사람을. 이 분란이 났잖아. 사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 탈원전인데 당장 하겠다라는 거 뭐 미래를 내다봐서 예. 그걸 태클 거는 감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예.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거 뭐 다른 사람이 국민의힘이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건데 그거 뼈 아프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뭐 인사를 누가 추천했든 어제 제일 최종적 결정은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 관련해서 그런 인사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양정철인데, 예? 양정철이라는 분이 진짜로 여전히 파워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야 이거 한 달에 한번 출연료도 얼마 안 주면서 이걸로 또 조회수 올리려고. 아니 나는 너무 궁금해. 집권 4년 차인데, 예? 집권 4년 차에 미국으로 간다는 게 막 기사가 나오고 그 전에 누구를 만났고 뭐 당 대표를 만나서 사면을 건의했다는 게 양정철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를 만났다는 거는 확인했는데 그걸 영향받지는 않았다 그런 말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냐 이거죠. 그냥 뭐 그게 누가 준 영향력이냐 이거지. 그것도 궁금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예. 본인이 대통령한테 뭐 여러 가지 폐나 이런 거 끼치기 싫어서 야인으로 지내겠다. 뭐 외국 나간다. 그러면 뭐 계속 야인으로 지냈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중간중간 선거가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뭘 하잖아요. 게다가 뭐 윤석열도 만나고 서훈도 만나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거기 만날 때마다 또 다 언론에 다 포착되네? 다 나와. 다 나와. 네. 예. 윤석열을 만날 때도 서훈 만날 때 다 포착돼. 희한하게. 응? 그러면 그게 떠난 건지 안 떠난 건지 본인이 흘린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처신에는 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처신에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손혜원 의원이 심하게 비판했던데 손혜원 의원이 비판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각할 때 대통령의 선택을 못 받았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죠. 내가 고사했다 이런 거고 이제 말이 다른 건데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양정철이 대통령의 신복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예. 그 명성을 가지고 호가호위한 거 아니냐 이런 저 사람 만나면서 손혜원 전 의원 이야기는 그런 그거예요. 의혹 제기예요. 예. 예. 그게 맞습니까? 모르잖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 알게 예. 되겠죠. 뭐. 근데 그러면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만약 손혜원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 예.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1년 좀 더 남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 그때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안 만들어내면 돼요. 절대 앞으로는 김호철처럼 그렇게 안 만들어내면 돼. 근데 음. 또 대통령 선거 전이라든가 또 뭐 귀국해서 뭐 또 선거에 그러면은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김호철은 누구야? 이호철? 아 이호철 이호철. 아. 그 삼철 중에 음. 이호철처럼. 그러네. 생각을 해보니 완전히 정계를 떠난 것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처신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뭐 들긴 어쨌든 합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는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양현철 원장이 예. 큰 역할을 하고 또 선거 승리에 어쨌든 180석 이겼으니까 기여를 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민주연구원장 자리가 총선을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깊숙이 개입할 정도의 큰 자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또 열린민주당을 했으니까 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예. 그 알력이 있었거든. 그 민주당하고 이 사이에. 열린민주당 사이에. 예. 그래서 양정철 위원장이 뭐 서운하게 좀 심하게 한 게 있겠죠. 말 못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작용돼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결론은 잘 몰라요 저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예, 다 아는 것 같은데 말 못할 사연이 또 있을 수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인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뭐 지지율 조사 뭐 이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수치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낙연 대표가 경합인 것 같고 뭐 1강 2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도는 지금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뭐 잘해서 지금 단독 1등으로 치고 올랐다기보다는 이낙연 대표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크죠. 그 사면 논란이 굉장히 예. 컸어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음을 많이 거기에서 뺏겼기 때문에 돌아섰는데 예. 이낙연 대표는 뭐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당 대표 나가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좀 욕심이 커서 8개월짜리 당 대표 하면서 그때 이렇게 그 지금- 이야기 했었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나와가지고 당 대표 하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럼 예. 제 말만 들으라니까. 자꾸 말 듣기 이렇게 됐는데 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는. 왜냐하면 지금 뭐 본인의 핵심 지역 기반 호남에서조차 이재명한테 졌거든요. 이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뼈 아픈 거예요. 굉장히 크죠. 예. 예. 그냥 뼈 아픈데 뭐 아직 기회는 있어요. 뭐 보궐선거도 남아 있고 예. 보궐선거는 이재명은 못 움직이고 이낙연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그 기회가 남아 있고 또 아직 그 이재명한테 그 더 씌워진 그 당원들에 대한 비호감, 친문들이 인정 안 하는 예.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포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낙연이 이렇게 쭉 빠져버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제 3의 후보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것도 그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누가 흘리는 거를 조중동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 제3의 후보는 누구예요? 제 말이요. 아 친문 계열의 제3의 후보를 말하는 건가? 그겁니다. 그거예요. 아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3의 인물을 띄우려고 하면 안 떠요. 예. 그건 예전 정치입니다. 의도적으로 띄우는 거는.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의도적 후보 띄우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띄우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머리가 아픈데 그 제3 후보 얘기하면서 이재명으로는 중도층을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예. 그 논리거든. 맨날 중도층 논리 할 때 그 논리인데 본선 경쟁력 따지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이 제일 나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분석해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친문 진영에서 누구를 하나 뭐 하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거예요. 다만 유시민 카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죠. 아 유시민 카드가 또 나옵니까? 없으면 어떡합니까?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 유시민 전 장관은 나옵니까? 아니요, 본인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안 나오려고 할 텐데. 근데 끊임없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요. 참 정치가 무섭네. 그 한 번
들어가면 이 수렁이구만 수렁. 자, 이낙연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예. 이재명 지사에게 뭐 더블 스카우로 이길 때가 있었어요. 여론조사상으로 예. 계속 이길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민주당에서 누가 이재명 지사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거의 지금 180명 중에 이재명계는 거의 없고 예. 대부분이 친노 친문 계열이고 그런데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이재명 욕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 떨어지고 이재명이 올라가니까 당장 최고 회의에서 김종민이 이재명 욕 비난했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자꾸 있을 거다. 견제하는 거거든. 음. 근데 최고 회의에 지금 뭐 신동훈 최고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예. 아주 이재명을 싫어하는 쪽이거든요. 예. 아 근데 그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는 그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이 안 된다는 생각은 거의 확고해요. 절대 안 된다. 정세균 총리도 그럼 견제하는 겁니까? 최근에 관련해서? 아니 정세균 총리는 뭐 음. 본인도 지지율이 안 올라오는 게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는 조금은 있다고 보고 그게 전부일 수는 없고요. 다만 예. 김두관 의원이 그렇게 한 건 저는 그런 이재명 견제로 와요. 음. 김두관 의원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어 하거든. 예. 지금이라도 힘 빼놔야지 저기를. 제3의 후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하면 되지 뭐. 자맹.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음.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칼날 위에서는 1등이에요. 칼날 위에선 1등이다.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예. 특히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들에게서는 그러니까 진보층 지지자에게는 괜찮아요. 그래도. 예. 근데 민주당 지지자하고 문재인 지지자에서는 음. 지금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이동한 거거든. 그렇죠. 그 이동해 온 예. 사람들은 언제든 이재명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이재명 실수하면은. 음. 그래서 굉장히 정중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의도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종민 최고가 본인을 비난했을 때 충고 고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점잖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하면 돼. 자기 일만. 그러니까 대통령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나이도 젊잖아요. 예. 뭐 64년생 아닙니까? 젊으니까 예. 경기도지사 한 번, 두 번 더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그냥 가면 돼. 근데 욕심내는 순간 사람이란 건 삐끗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거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경기도지사는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하신 거 아닌가? 세 번 할 수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두 번 더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오래 하신 줄 알았어. 10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중도 정책이나 이런 이낙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아니면은 본인이 해야 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정책들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책은 밀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봐요. 그 도정평가 취임할 때 이재명이 꼴찌였어요. 예. 지금 1등이잖아. 그건 경기도에서 인정한 거거든. 이 경기도지사가 일을 잘하네. 뭐 재판도 있고 시끄러웠지만 뭐 모르겠고 일은 잘하네 이거거든. 예. 이게 경기도 주변 인접지역 인천이나 서울에도 미쳐요. 왜? 경기도에서 출퇴근 사람, 인천에 출퇴근 엄청 많잖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차 마시고 뭐 술 한잔 할 때, 혹은 뭐 재난지원금을 논란 낼 때, 야 경기도는 뭐 10만 원 받았어. 우리 집 40만 원 받았다. 야 우리 가족 그걸로만 이런 이야기가 부럽네. 이러면서 서운하게 조금씩 퍼진다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본인이 그걸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경기도에서 박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밀어붙이면 돼요. 계곡 같은 것도 어쨌든 박수 받잖아. 네. 그런 걸로 하면은 나를 뭐 몰라준다.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몰라준다 말하지. 요즘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그 평가를 받으면 쭉 퍼집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자기 정책 지주 있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친문 지지자들에게는 박영선 장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진솔한 사과나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게 필요합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진솔한 사과를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캐릭터상.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구나. 참 신기하네요. 그러면 제3의 후보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뭐 3개월이 3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이면 100년 아니야. 그럼요. 예. 그동안에 어떤 일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아니,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뭐 3주 안에 이게 훅 빠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국민의힘으로.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까? 7월까지 임기는 지금은 뭐 지금 완전히 봤을 때는 그렇죠. 봤을 때는 확실히 맞추는 거고. 네. 예. 근데 이제 관련해서 뭐 장모님 사건도 그렇지만 그 부인 사건 관련해서는 뭐 내년 벌써 올해네요. 올해 3월이 지금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예. 반기문이나 고건처럼 예. 평생 공무원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요. 출퇴근하면 되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안 됩니다. 후보가 안 돼요.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예.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윤석열은 후보가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알기 때문에 빨리 다른 후보를 찾으려고. 근데 이번에 띄워준 건 안철수 때문에 띄워준 것이고. 국민의힘도 안 되는 카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카드는 민주당하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카드로만 써야지 이걸 나중에 우리 대권 후보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국민의힘 나중에 엄청난 패착으로 돌아올 거예요. 후보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당선시키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셀프로? 아니 뭐 몇 번을 이쪽 당 저쪽 당 뭐 대표를 했는데 그리고 극적으로 국민의힘을 이제 구한 거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성공을 시킨다면 그러면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쪽에서는 그건 아마 허용치 않을 거예요. 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죠. 김종인 위원장이 포함된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없었어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데 뭐 가능도 한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젊은 사람이 좀 합시다 이제는. 아 참. 아니 뭐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보니까. 예.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예. 뽑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보니 샌더스도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 정치라는 게 참 묘하네. 계속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이 민심이 움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럼요. 거예요. 예. 사람들 마음이. 그럼요. 예.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알겠습니다. 이슈 오도독 오늘도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계 테스형 이동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이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